SK 앵크린과 킥스의 7라운드 4경기입니다. 결국 장고대국을 이제 저희가 감상을 할 텐데요. 제한 시간은 19분 대 16분, 거의 17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속기대국에 집중하냐 이 바둑은 지금 처음 봤는데요. 많이 진행은 안 됐어요. 근데 급전이에요. 여기서 결판이 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급전인가요? 제 느낌으로는 여기를 백이 붙인 것 같은데 지금 흑이 이 귀를 오히려 이 백대말 잡으러 가는 흐름이에요. 서로 엉켜서 여기서 결판이 나는 또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단언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 수상전이 백이 안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일단은 이수읽기를 하고 있겠네요. 이걸 끼어가는 수읽기? 뭐 이런 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순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험악할 만한 상황이에요. 두고 이걸 확실히 박상진 선수가 보고 있겠네요. 끼어가는 수를요. 이렇게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쪽 받아야 되는데 끊어가게 되면 대책이 없죠 이게? 이 두 점이 잡히면은 이쪽 석점도 같이 죽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좀 덩치가 크게 잡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단수 쳤을 때 패는 잘 안 되고 이거는 잡히니까 이것도 흑이 안 됩니다. 그럼 흑의 한 수는 이곳이란 얘긴데요. 이곳 역시 단수 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생각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세영 선수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 박상진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면 역시 수읽기거든요. 박상진 선수가 이 연구생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라고 들었어요. 네, 뭐 제가 정확히 알게 된 건 이제 프로가 된 다음에 육성군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요. 네. 워낙 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둑의 기질 자체가 많은 프로 기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약간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 계열은 평가가 좋거든요. 수익기가 빠르고 전투에 능하고 시원시원하게 두고 시원시원하진 않나요? 시원시원하기보단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 기사들의 경우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상진 선수가 바로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그런 스타일이죠. 굉장히 바둑이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2001년생으로 2015년에 입단을 해서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처음 출전을 한 선수인데요. 일단 출발이 나쁘지 않죠. 4승 2패.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 정서준 선수랑은 좀 다른 계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선수, 뭐 야구로 치면 대졸 선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네. 박상진 선수는 고졸이 아니라 거의 뭐 중졸급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입단을 했고 앞으로 바둑을 여러 가지로 단련을 하면서 자신만의 방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만의 방향을 못 만들면은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죠. 아직은 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박상진 선수에 대해서 평이 좋은 것은 본인만의 가는 길, 방향성을 체득했다고 주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수익기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이끌어 갈 테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대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육성군 선수들 모두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육성군은 굉장히 입단이 빨랐고 어린 나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선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육성군인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되는 기대주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대하는 바가 크죠. 약간 삼국과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서준 선수도 기대해준데 좀 노련한 김기용 선수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박상진 선수도 기대해준데 좀 노련한 김세동 선수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상진 선수와 정서준 선수는 이제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제 김세경 선수도 10년, 김기용 선수는 15년 정도 됐는데요. 좀 베테랑들과 좀 만났고요. 사실 이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김영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한 지 벌써 17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베테랑이고요. 네. 반대로 김누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년 차인가요? 네, 이제 9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경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상대가 워낙 연차가 높다 보니까 좀 오히려 신의 기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국은 아마 저는 뭐 신해와 뭐 그런 대결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제 1국과 3국이 조금 같은 맥락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박상진 선수가 날카로운 수를 날렸는데 여기서 김세동 선수의 대처가 이번에 분수령일 것 같아요. 이어서 자, 고민 끝에 김세동 선수가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아까 모든 전략의 기본은 이쪽을 백이 끼웠을 때 벌어지는데요. 이 교환이 이제 김세동 선수 입장에서 악수가 된다고 본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찔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가 김세동 선수의 수일기로 보입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여기서 나와 끊는 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 때문에 이쪽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깨어 이으면 다른 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축이 아닌가요? 축인가요? 되는 거 아닌가요, 축이? 축이네요. 이게 두 점이 되는 거죠? 네, 두 점이 참 묘한 위치에 있고 요거까지 읽었겠네요. 김세동 선수가 당연히 이렇게 쉬운 수를 못 보고 뒀을 리는 없고 이진에겐 백이 안 되는 되고요. 묘하게 여기와 여기가 하나 사이로 빗나가네요. 싹 가운데로 가가지고 네, 오히려 착각하기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다른 진행을 좀 볼까요? 일단 좋은 수 같아요. 뭔가 단순히 지금 수가 안 되면 뭔가 보류한 느낌이 드는 수들, 이런 수들을 프로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하나 꽉 차서 정리가 되면은 더 이상의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 잘 안 두는데 지금 김세동 선수의 표정을 유추해보면 제 느낌이 약간 확신이 있어 보이는 건 착각일까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저는 사실 표정을 보고 모르겠어요. 네, 김세동 선수가 워낙 표정에 확 드러나는 편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됐을 때 확신하는 표정을 짓다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항상 저렇게 약간 시니컬한 표정이긴 한데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00% 된다고 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최대한으로 버틴 수 같긴 하거든요. 끼웠다는 건 이렇게 되게 유리한 싸움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유력하긴 한데요. 끼워놓고 찌르나요 지금? 두 점은 아까보다 두 점을 잡혔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대약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가 아니에요. 이러면은 다시 백이 여기서 이을 때 이거도 사르면 흑이 나쁜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상진 선수가 장고를 좀 할 것 같아요. 장고를 할까요? 박상진 선수는
속 깊한가요? 정말 빨리 두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 저랑 시합이 공교롭게 대구를 한 바가 있는데 아, 그때는 아주 빠르게 두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어디서 만나셨었나요? 아, 저희 국수산맥배 대회에 아. 나가서 대국을 했었는데 또 8강에 진출하셨었잖아요. 아, 그때 조금 운이 좀 따라서 그 바둑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박상진 선수랑 대국도 사실 굉장히 서로 어렵게 진행이 됐었고 네. 박건호 선수한테는 사실 거의 진판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또 겸손하시기까지. 박건호 선수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배인데요. 조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국수산맥배에서 그 동생인 안성준 프로와도 만날 뻔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안성준 선수가 이제 윤준상 선수한테 이겼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요. 지더라고요. 아쉬우셨겠어요? 제가 아쉬웠을지 안성준 선수가 아쉬웠을지는 잘 서로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서로 좀 아쉬웠을 수도 있고요. 네. 아, 일단 이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축은 되는데 축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가 얼핏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축이잖아요. 네. 근데 축인데 여기가 지금 석점이 단수니까 결국 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잡으러 가는 수를 수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오히려 버리고 다시 이쪽을 더 크게 에워싸는. 그러니까 김세형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이 타이밍에 안 이으면 이제 바로 사고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었는데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두면 네. 당장은 수가 안 나나요? 흑이 선수긴 하니까요. 이런 식의 연결이 되나요? 모양은 굉장히 끊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뒀다가는 크게 두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뒀다가는 여기 단수치고요. 여기 끊는 수가 발생합니다. 이거 두면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싸움, 이런 뒷맛,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김세용 선수가 지금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었다가는 이었다가 끊으면 두 점이 죽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이걸 또 뛰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살기는 살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곳이 선수가 되면 뭐 마늘모로 선수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 뭐 수들이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시 에어싸도 수성전도 크게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더 어려운 싸움인가요? 흙이 더 부담이 큰 싸움이에요. 양쪽 다 뭐 여기서 잘못하면 봐도 끝납니다. 하나 삐끗하면 끝나는 그런 승부가 시작이 됐어요. 일종의 외줄타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박상진 선수가 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두 선수를 비교를 하면 박상진 선수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금 뭐 빠른 수익기와 그런 기반으로 전투를 중요시하는 기사라면 김세동 선수는 정반대거든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고 쉽게 유불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슷한 뭐 서로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잘 이끌고 마무리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는 게 역시 김세동 선수한테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상황은 박상진 선수가 더 좋아할 원하는 만한 그렇죠. 흐름이겠어요. 급전이죠. 이런 난전은 박상진 선수가 더 좋아합니다. 자, 쉽게 다음 수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국을 잠깐 봤는데요. 네. 이봐도 길겠네요.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나요? 장기 전에 냄새가 납니다. 또 김누리 선수와 김영환 선수가 장고 중에서도 장고파 기사들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퓨처스리거 27명의 선수 중에 네. 24명이죠. 24명의 선수 중에 그 장고파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 김영환 선수와 김누리 선수 좀 들어갈 테고요. 최강호 선수도 있고요. 신한천이라면 신한천이라면 김민석 선수도 좀 장고파입니다. 그리고 안조영 선수 빼놓으면 좀 화낼 것 같고요. 또 있을까요? 그 정도가 조금 장고파로 분류가 되고 이제 가운데에서 좀 더 장고파로 분류가 된다면은 뭐 조인선 선수라든가 강훈 선수, 안정기 선수들도 약간 장고파 쪽에 속하겠죠. 반대로 이제 속기파들은 이제 김기용, 정서준 선수라든가 박산진 선수도 확실히 속기파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 코리오의 네. 이제 위태용, 이호승 조합이 있죠. 네. 누구보다 빠르게 덩치는 무겁지만 손은 누구보다 빠른. 손. 어떻게 보면 좀 반짝반짝거리는 스타일, 재기발랄한 스타일들이 확실히 손이 빠르죠. 대신 경솔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네. 항상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신중하다고 해서 꼭 천재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수가 보이지만 확실하게 검증을 하는 차분함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실수는 줄어들지만 실수가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가 줄어든 만큼 시간이 빨리 소모가 돼서 초읽기에 몰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더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먼저 찾아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특히 초반은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쓴다고 꼭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요즘 또 트렌드가 초반에 빨리 진행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뭐 경솔함으로 지적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두려고 하면 머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괜히 많이 하니까 괜히 맞지 않은 스타일로. 예, 맞지 않은 뿐더러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책에 적으면서 뭔가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리하는 게 다시 또 생각하다가 결론이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원래 읽었던 수가 맞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생각을 한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신중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이 들 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낫다 나쁘다 어느 쪽이 더 재능 있는 기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에요. 결국 두 선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천천히 둔다고 해서 천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둔다고 꼭 천재고 늦게 둔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굳이 분류하자면 속기파 중에서는 조금 천재형이 많기는 해요. 굳이 장고파 분류하자면. 기사들보다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다고 해서 아니면 좀 수를 빨리 보니까 좀 천재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다는 거지. 아니면 속기파 기사가 기사들 중에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장고파 기사도 그만큼 많나요? 좀 제가 시합을 두면 좀 빨리 뒀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두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작 저도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좀 천천히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한 살이라 더 어릴 때 좀 더 순발력이라는 부분은 있거든요. 수를 읽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더 많이 빨리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좀 더 높은 건 있기 때문에 좀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조금 천천히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고파들이 많아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어릴 때는 속기파였다가 서서히 장고파로 변한 기사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딱 물어보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아마 이세돌 구단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천천히 두고 있을 겁니다. 네네.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손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졌고요. 김세동 선수가 그래서 초읽기에 몰리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1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요. 이 판은 굉장히 넓게 남아있지만 어쩌면 여기서 결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시간을 쓰는 건 오히려 당연하고요. 여기서 어쨌든 이제는
제한 시간 1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2분 안에 반드시 착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고대국은 출기가 단 1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사실 어찌 이때가 보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인데 1회잖아요. 반드시 둬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던 흐름이 한 10분씩 생각하던 흐름이 갑자기 1분 안에 둬야 되면은 아예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던 흐름과 빨리 생각하던 흐름은 달라요. 오히려 속기대국처럼 제한 시간이 짧고 계속 짧은 초읽기를 두는 게 익숙하죠. 흐름은 더 맞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맞죠. 계속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떠오르는 일감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감을 떠올렸다 지웠다 일감을 떠올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중에서 일감대로만 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초읽기 몰린 직후가 가장 실수가 많아요. 초읽기를 몰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가 아니라 초읽기를 몰리고 나서 바로요. 네, 그 직후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1시간 바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속기로 분류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시간은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중반도 아닌데 초읽기에 몰리잖아요. 보통 2시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점에 초읽기에 몰리기 때문에 네. 다 어느 정도 생각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요. 하지만 1시간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 김세용 선수 초읽기에 돌입했어요. 이제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정해 놨어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상대가 15분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김세성 선수의 위기예요. 김세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퓨처스 리그 성적은 3승 3패인데요. 네. 전체적인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성적은 나쁘지 않고 작년에 군대에서 전역을 저랑 같은 날 했었는데요. 조금 올해 전역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세동 선수는 SK 앵크린의 김누리 선수와도 그 군대 생활 시기가 좀 겹치더라고요. 네. 김누리 선수가 조금 늦게 입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두 선수가요? 네, 이제 바둑 특기병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선수가 같은 부대에 있으면서 이제 선후임 관계였죠. 김누리 선수가 나이는 훨씬 어린데요. 네, 후임이었죠. 김누리 선수가 늦게 갔기 때문에 네. 김세용 선수의 후임이었고요. 저는 이제 박승화 선수가 제 후임이었는데요. 네.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복무 중인데 그렇죠. 뭐 확실히 같이 아는 사이다 보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 되나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박승화 선수의 후임이 제 동생인 안성준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지금 안성준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뭐 근데 실상은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아마 본인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김세동 선수가 허그로 지킨 다음에 근데 말문으로 두는 수를 뒀어요. 들여다 보는 듯해요. 여기 를 잇겠다는 얘기예요. 끊겼네요.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이 나가는 거는 이 싸움은 크게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얼핏 나가는 걸로 보이지만 이쪽 넉점이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가 있기 이런 식으로 밀기만 해도 서로 복잡하네요. 이걸 또 백도 밀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수상전이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찔러서요. 받아준다면 이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타협은 타협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편할 것 같거든요. 원래의 모양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흑이 이쪽으로 침투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못 얻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쪽 차단되는 뒷맛이 남은 게 흑한테는 큰 걸림돌이고요. 수익기의 힘에서 박상진 선수가 이겨내는 느낌입니다.
이건 아마 저울추가 조금 백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먼저 찔러줍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원래 모양 자체를 생각해보면 흙이 확실히 실패했네요. 흙이 벽의 열분도를 오히려 파고들어서 공격을 시작을 했던 모양인데 반대로 큰 집을 내고 살려줬고요. 중앙 두텀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기 또 차단되는 뒷맛도 남았고요. 아, 이거는 확실히 흙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박상진 선수가 우세를 가져갑니다. 모양은 일단 타협이 된 듯하지만 곳곳에 흙이 좀 불리한 구석이 남아 있어요. AI도 66대 34. 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모양이 흙이 먼저 시작을 한 장면에서 보태준 모양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타협된 것 같지만 타협이 아니라 그냥 당한 겁니다. 다만 여기가 약간은 여덟, 아홉. 뒷맛이 좀 있네요. 이걸 다 결정을 해두면요. 해두고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연결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획이 뭐 이쪽으로 이으면 이걸 치봤고요. 젖히면 빅이 나는 모양이거든요. 또 뭐 먹이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대단한 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빅, 이거는 약간 확실히 뒷맛은 있어요. 빅패라고 보여졌는데 이건 또 늘어진 패네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틀어맞게 되면은 이 모양 자체가 흙이 나중에 잡으러 가면 단패가 되기 때문에 백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수 치니까 이쪽으로 연결하네요. 두 점을 잡으면 하변을 제압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럴 거면은 그럼 박상진 선수는 애초부터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은 두 점을 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또 아프거든요. 물론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쪽 귀는 그렇죠. 폭발을 시켰죠. 네,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이 갖춰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찝는 게 선수여서 이렇게 두면은 뭐 이걸 둘 때 치받는 수가 있어서 이쪽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쪽에 또 선수가 오면 깔끔하게 사는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박상진 선수는 이쪽이 대책이 없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나가는 수가. 원래는 이곳이 선수여서 잘 안 돼야 되는데 이쪽이 백돌이 오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느는 수까지 되면은 흙은 정말 곤란합니다. 저 하변 일대가 다 무너지겠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다가는 이게 젖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요. 괜찮나요? 이것도 젖혀도요. 이걸 두고 이걸 두면 된다? 이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돌들이 다 엷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든 흙은 버텨야죠. 그래도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여기도 문제가 안 생기면은 집으로 아직 백이 많은 형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가 살았기 때문이죠. 이걸 둘 때 젖히고요. 이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 한 점 안 잡고서는 뭐 이 석점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사실상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두고요. 이걸 두면 살았습니다. 맛보기네요. 이걸 둘 때 이걸 두고요. 네. 이걸 두면 다시 이걸 둬서 이거는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곳을 치받아서 문제없이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잡으러 와도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 그렇죠. 이걸 해놓고 둬도 되죠. 이렇게 두고 다시 이쪽 맞기만 하면 이런데 붙여도 단수 치면 문제없이 살아 있습니다. 맛보기로 다 살아 있어요. 뭐 다 두 집이지만 살기만 하면 아직 바둑은 긴 호흡인데요. 그냥 빠졌어요. 이걸 막고 싶지만 이것은 붙이고 이걸 둘 때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먼저 이곳을 치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백이 이곳을 잡겠죠. 그럼 또 끊어지는 뒷맛이 남아서 이건 또 백이 또 집으로 큰 이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그냥 지금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한 점을 백이 나가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틀어막는 게 이게 이곳을 뒀을 때 마지막 이곳으로 두는 것은 셋, 넷, 다섯, 굉장히 복잡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곳을 잇고 이걸 둘 때 이곳을 찌르고요. 나와 끊는 수가 있어요. 잡으면 여기 나가야죠. 결과적으로 바꿔치기인데요. 이 바꿔치기는 흑의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석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중앙은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백에 하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흑의 선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잘 됐습니다. 당장 움직이는 수가 안 된다면 이 바둑 길어지겠네요. 김재동 나가는 수가 안 된다면은 아직 뭐 중앙에 백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긴 바둑이 된 건 확실합니다. 오늘 두 장고대고 모두 장기전이겠네요. 이 바둑이 급전이에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또 묘하게 타협을 만들어냈어요. 김세용 선수도 확실히 그냥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나가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백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가는 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틀어 막힌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두텀은 중앙의 두텀은 백이 가져갔습니다. 확정가로는 지금 흑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 15집, 20, 24, 한 30집 정도의 확정가가 났고 우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백은 이쪽 확정가 10집 외에는 확정가라고 할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었을 때 이곳을 하나 붙여놓고 뭐 이쪽 상변 일대를 키워간다면 백이 확실히 두텁긴 해 보이거든요. 백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잘 버텼지만 흐름 자체가 확실히 백의 흐름인 거는 부인하기 힘들겠네요. 네. 이제 뭐 박상진 선수의 마무리 쪽으로 과연 아까 김기용 선수처럼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박상진 선수가 제한 시간이 아직도 10분이 더 남아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둘, 셋, 상대가 초읽기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더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요. 여덟, 아홉, 참 흑들이 다 살아는 있지만 너무 웅크리면서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백돌들은 계속 중앙으로 뻗어 있는 듯한 형태고요. 거기까지 압박을 하네요. 받아야 될까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상진 선수의 손을 빼면 이걸 두고 막을 때 치받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으면은 이곳을 젖힙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면 두죠. 전멸이죠.
알기 쉽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밀고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 역시 자체로 집으로 너무 아프고요. 살긴 사나요? 집 받을 때 이쪽 빠지는 수가 있어서 살긴 사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롭죠. 지금 김승 선수의 저 씁쓸한 표정은 진심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여기가 만약에 밀었는데 막지 못하고 이렇게 둬야 된다면 정말 여기 세 군데 다 합쳐서 10집도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와 여기가 더해서 이거와 이거 그리고 덤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두 텀 더 백이 쥐고 있기 때문에 덤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받아야 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치명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역시 수익기에 대해서는 박상진 선수가 빨라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뭔가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결단을 빨리 내리잖아요. 그거는 수가 빨리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것은 사실 노력하면 굉장히 여덟, 빨리 늡니다. 뭐 포석 감각이라든가 초반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초반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 수익기가 빠르지 않은 선수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즉 빠른 수익기는 어릴 때 공부를, 그러니까 수익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고요. 그래도 이 사회 문제 같은 걸 많이 풀면은 좀 트레이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회 문제 사실은 뭐 처음부터 수익기 빨리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 문제를 어릴 때부터 습관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프로 후에서 극복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가 된 이후에 따라가려면요. 사실은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 원래 수익기도 빨라고 정확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분야가 비슷할 정도로 좀 이렇게 오각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포석 끝내기, 수익기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수익기의 하나의 깊은 곳에 뿌리를 박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분야가 수익기에 따라 같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익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술기가 모든 분야를 다 끌고 가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초반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정상권 기사 중에서. 네. 그럼에도 최강자로 군림했던 건 역시 정확한 수익기가 기반이 됐었죠. 그리고 추가로 계산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를 수익기를 보면서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최정상에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진서 선수, 김지덕 선수도 모두 수익기 기반이고요. 오랫동안 롱런하는 최철한 선수 역시 수익기가 중심입니다. 물론 박경원 구단 같이 계산력이 중심이 되는 선수들도 있죠. 마지막 네. 나연 선수, 이동원 선수. 둘, 하지만 역시 술기를 빼놓고서는 이 바둑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둑이 유리해졌을 때 상대가 난전으로 마구 밀고 들어오잖아요. 불리한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져가면서 그때 극복해낼 수 없는 힘이 없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이 되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상대는 끊임없이 이 바둑 문제를 내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오답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 선수도 수익기가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여자 리그에서 성적이 항상 좋은 이유는 강력한 수익기가 기반이 됩니다. 지금 박상진 선수는 두터움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실리를 챙기면서 상대한테 두터움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터움을 가져가도 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집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집으로 앞서버리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상대는 집을 만들 곳이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귀에 100집이 오히려 흑집이 날 모양에서 100집이 한 8집가량 나게 되거든요. 8집 별게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 바둑은 서로 집이 많이 나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8집은 굉장히 큽니다. 의미가 큰 8집이에요. 이러고 이제 다시 선수를 살렸으니까
좌변으로 이 정도 벌려갈 겁니다. 요거 하나 붙여놓고요. 이쪽 하나 붙여놓고 싶긴 한데요. 이곳을 하나 붙일 때 그냥 가나요? 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뭐 큰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8집 가량 나면서 네. 정가로 20집 가량이 났는데 나머지 흙집이 한 15집 정도 더 나거든요.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에서 덤까지 포함한 채 15집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백이 좀 편해 보이긴 하네요. 네, 바둑이 확실히 백이 편해요. 이 바둑은 백이 좋은 바둑이고요. 이제 김세용 선수가 어떻게 흔들어갈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당연히 백이 이 상변 쪽을 해서 집을 키우는 전략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전략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터움을 키우다 보면 상대의 침투를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한테 어느 정도의 두터움을 내주더라도 그게 집으로 안 바뀔 자신이 있고 그리고 집을 어느 정도 얻으면 집으로 앞서 나갈 자신이 있다면 괜찮은 전략인데요. 이제 김세용 선수는 이제 집으로 오히려 앞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예 상변 일대를 초토화시켜서 집으로 앞서 나간 다음에 중앙에 백집을 만들러 오면 그때 깨겠다. 이게 김세용 선수의 계획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사는 데에는 어렵지 않은 거죠? 네,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는 것은 그냥 이곳을 둘 때 백도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뭐 사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도 백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이곳이 하나 붙여져 있다면 그냥 이곳을 틀어막아서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기에는 지금 이곳을 막히면 살 수는 있지만 다시 또 귀에 백집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싫고 제 김세용 선수는 정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심정일 겁니다. 아까 삼국과 흡사한 흐름인 것 같아요. 조금 이르게 좀 흐름을 가져온 쪽에서 계속 지켜나가는 네. 거군요. 그런데 확실히 두터움도 많고 집으로 비슷하니까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집이 많은데 네. 많이 많은데 상대 두텁다. 이러면은 상대 두터움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두터운데 상대 집이 많다. 그럼 갑자기 집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둑은 뭐 앞서 대국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집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두터움이 많은 상황. 확실히 두기 편한 흐름이에요. 오히려 귀를 내줍니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살면 그래도 귀에 제법 뭐 10집 가량 되는 집을 지었지만 큰데요? 백도 집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여기 한 점이 또 뒷맛이 또 생기거든요. 그 정도 집은 내줘도 된다는 게 박상진 선수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침투했을 때 그 정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텁게 두면서 중앙 쪽에 집을 다시 또 어느 정도 만들겠다.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두터움과 실리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요즘 어린 선수들은 패기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련하기도 해요. 점점 그 나이대 기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래도 확실히 경험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노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본능적인 경고 자체가 좀 어린 선수 같은 경우 좀 적다 보니까 상대의 노림수에 걸려드는 모습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수익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둑을 주도할 때가 많기도 하고요. 일단 김세용 선수는 최대한 버텨가면서 미세한 승부로 바꿔가야죠. 그래도 끝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용 선수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후반의 장점이 확실히 있는 선수입니다. 중반을 잘 버텨낸다면은 확실히 후반에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둑이 미세해지면 유리하던 흐름의 선수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세해졌다는 자체로 약간 후회가 있거든요. 그 후회는 정확한 수익이라는 데 확실히 방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안 받을 수는 있는데요. 안 받으면 안 받은 만큼 좀 괴롭겠죠. 뭐 살아는 있어요. 이곳이 선수로 되기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뭐 손을 빼고 이쪽을 둔다면 이쪽이 또 빠지고 붙이면 또 한 점이 살아가죠. 그럼 또 이쪽 집이 한 5집밖에 안 납니다. 이러면 또 백이 또 집이 마지막 많겠죠. 하나, 근데 바둑 자체가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넷, 하지만 여섯, 어느 쪽을 잡으려면 거의 대부분이 백을 쥐겠죠. 아, 네. 아까는 흑의 반면 열집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덤에 걸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덤에 걸리는 차이 정도라면 한 번 실수하면 금방 미세해질 수 있거든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상황이고요. 박상진 선수도 방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두텁게 운영하는 게 좋은 방식이에요. 박상진 선수도 확실히 프로된 지 4년 어느 정도는 경험이 쌓이긴 했거든요. 조금 노련해진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또 시합을 두다 보면 자기보다 선배들하고 둘 때가 많고 다섯, 선배들한테 여섯, 유리한 방법 역전당하기도 하고 정리하는 방법 배우기도 하고 그게 다 경험이기 때문에 박상진 선수도 어느 정도 승부에 대한 그런 노련함은 생길 시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받는 것과 훅으로 받는 것 차이가 좀 있을까요? 지금 김세훈 선수는 손을 빼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곳을 이어서 정리를 했다면 백이 이곳을 젖혀 이었을 때 손 빼기가 어려워요. 손을 빼면 젖혀서 바로 패가 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젖혀 이어도 손을 빼도 됩니다. 지금은 백이 이곳을 젖혀 이어도 이곳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젖힐 때 빠져서 살아있거든요. 아까 이어져 있다면 이곳을 붙여서 패가 나는 모양이었는데요. 지금은 살아있죠. 아, 네. 대신 백은 이제는 빠지겠죠. 빠지는 건 여전히 선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체로 후가 약간 이득이겠네요. 다만 받을 거라면 이쪽으로 끝내기는 하나, 한 집 정도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넷, 이것을 뒀다는 얘기는 손을 빼겠다 여섯, 혹은 어디를 이렇게 지키겠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렇게 지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수 교환인데요. 시간 연장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일단 교환은 해뒀습니다. 그곳이 선수였기 때문에 나와 끊기는 걱정을 안 해도 됐고요. 이곳까지는 선수죠. 네. 박상진 선수가 흐름은 잡고 있는 가운데 김세동 선수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7라운드) 4경기입니다. 킥스팀의 김세동 선수와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의 장고대국. 자, 지금 우변을 아예 벌려서 뒀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선택을 했고요. 백이 하나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곳을 붙이는 것도 큰 끝내기인데 중앙을 이쪽을 두텁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아도 여전히 붙이는 수가 남아있거든요. 이 수 좋네요. 안 받으면 이제는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움직여서 두 점을 아, 차단되나요? 이곳에 두면 오히려 두 점이 차단되거든요. 그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받으면 여전히 붙이는 수가 있고 이 자체로 이득입니다. 좋은 수입니다. 배워둘 만한 수법이에요. 밑에를 먼저 건드리기 전에
위에부터 이득을 보는 전략 괜찮습니다. 확실히 배워둘 만한 행마네요. 오늘 참 두텁게 두는 선수들이 아닌데 네. 김기용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응, 마치 합이라도 맞춘 듯이 두텁게 바둑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 8, 두터움이 이 바둑에서 얼마나 좋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지금 두 점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딱 버텼는데요. 이거 두면 어떡하죠? 박상진 선수 수가 되면 둡니다. 네, 뒀어요. 그게 뭐 결단에 망설임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대 장점인 선수고요. 이 두 점이 잡히면 집균형도 백쪽으로 크게 기울거든요. 여기서 지금 10집이 넘는 집이 확정이 되면 이 일대가 도대체 몇 집이 나는 겁니까?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두 점을 살리는 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 이곳을 두고요. 오히려 중앙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이곳을 뛴 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참아뒀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7, 8, 9, 이쪽으로 끊어서 아, 팩은 나오겠죠? 그리고 끊었을 때 여기까지 늘어요. 다 읽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는 것은 크게 지금 이곳을 두는 것은 나와서 이곳을 끊으면 두 점이 죽었어요. 이쪽이 끊기게 되면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를 쳐도요. 먹이치고 이걸 둘 때 단수치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끊기는 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였고요. 이제는 백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둬도 되고 저렇게 둬도 되는데 입고 짜요, 그럼. 이렇게 둘까요? 이걸 두고 이걸 젖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끼워요. 그럼 여기를 두면은 이걸로 수가 줄어드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막으면 백은 내수고 흑은 세수입니다. 다 잡혔어요. 지금 김세용 선수는 이 석점 버리고 이것을 막아가는 승부수를 날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 집을 얻으면 두 텀을 백이 좀 내줘도 됩니다. 몇 집을 얻게 되는 건가요? 한줄 더 뜨네요.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고 잡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잡겠다는 거예요. 참 욕심도 많네요. 잡으면 이미 이쪽에 30집이 나고 거의 40집이 확정이 되는데 두터움도 많이 안 뺏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은 흑집이 40집인데 백집이 40집 나요. 덤이 확실히 안 나옵니다. 아, 이거 흑이 좀 반발 안 될까요? 여기까지 버텨요. 이쪽 뭐 없나요? 딱 여기 치받기만 해도 이쪽으로는 잡았잖아요. 마지막 하나, 나와 끊는 수가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나오면 7, 안 잡힐 것 같은데요. 9, 약간은 박상진 선수도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중앙을 틀어막고 선수로 막았으니까 만족이다 이 얘기일까요?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집으로 다시 흑이 또 앞섭니다, 이러면. 이쪽으로, 이제는 이쪽으로 받아야겠네요. 이쪽으로 받는 수는 나오는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쪽 끝내기는 좀 되겠네요.
두터움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건가요? 여전히 흙은 이쪽 모양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40집이 조금 두터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18집, 25, 여전히 백이 좋네요. 중앙이 너무 두텁습니다. 중앙에 백이 뭐 큰 집을 지을 필요가 없이 이런 데만 둬도 흙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뭐 받아줬다가는 진짜 큰 집이 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집이 나면은 뭐 얼핏 봐도 백집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박상진 선수의 이수는 현찰이 아니라 두터움으로도 그 정도 집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박상진 선수 잘 두네요. 오히려 냉정한 선택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냥 중앙을 이렇게 경계선을 대충 지어도 꽤날 것 같은데요, 집이. 뭐 이렇게 만약에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 거의 뭐 여기서만 35집이 나죠. 네. 45, 53 정도. 거의 덤까지 60집이 나는데 여기서 여기 20집 어떻게 내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집은 잘 깨지지도 않아요. 한 번에 깨지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요. 다음에 이제 뛰어들겠다는 수를 보고 받으면 뭐 이렇게만 둬도 되겠죠. 그냥 받기는 싫어요. 근데 이렇게 받을 수는 없죠. 이렇게만 둬도 오히려 한 점을 희생자 삼아서 여기를 더 깔끔하게 집을 지으니까요. 다른 수단은 없을까요? 지금 뭐 이쪽으로 뛰어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뛰어들면 또 어떡합니까? 진짜 두는 김세동 선수의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니까 승부수를 띄우고 싶은데 네. 뭐 띄울 만한 공간을 자꾸 주질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받지 않는 게 승부처라면 다섯, 승부수를 만드는 건가요? 지금 뭐 안 받아도 대책이 없어서 일단 받고 한 번 더 숨을 고르는데요. 네. 그냥 정리만 하겠네요. 이쪽이 물론 이쪽으로 틀어막으면서 이쪽은 길을 좀 열었는데요. 이쪽으로 뭐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뭐 다시 받아도 여기 한 20집 나지 않습니까? 계속 100집이 50집 가까이 나면 대책이 안 됩니다. 흙집이 지금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합쳐서 한 8집 정도 나요. 8집에 16, 17집, 24, 진짜 40집이 좀 두꺼운 정도인데요. 뭐 좀 많이 맞으면 42, 3집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가 뭐 기껏해 한 100이 끊어먹는 것까지 계산하면 5집 정도. 그러면 아무리 많이 나도 50집 정도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네. 근데 100이 이렇게만 둬도 이미 여기가 한 20집, 25, 27집, 35집, 45집이 이미 나 있고요. 추가로 플러스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럼 아예 틀어 막히면 더 나죠? 그러니까 뭐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가 뭐 밀고 나가도 다시 틀어 막히고요. 결국 집은 어느 정도 난다고 봐야 하는 자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줄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 나요. 이게 두터움의 무서움이에요. 지금 제가 앞서 여기를 틀어막힌 게 정말 괴롭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여기가 결국 이렇게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의 힘이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박상진 선수는 지금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터움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상진 선수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잘 살리고 있다고도 봐야겠죠. 넷, 김세용 선수가 그렇게 잘못 뒀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정말 일곱, 굉장히 괴롭혀가면서 뭔가 흐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박상진 선수가 잘 만들고 있어요. 이제 승부수네요. 이거 뒤로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지금 백이 이곳을 두고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쉽게 차단이 됩니다. 쉽게 차단이 되는데 이것도 칩네요. 참. 그러니까 이걸 두면 이젠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뒀다가는 이걸 제치겠다는 거예요. 이쪽 뚫려져도 이쪽에서 대가를 취하면 그만이니까요. 일단 김세형 선수의 승부수는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를 경계선으로 지어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뛰어든 거거든요. 이 한 점 살리면은 그래도 개가가 맞춰지는 건가요?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쉽지 않아 보여요. 제 눈에는 흙의 좋은 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은 적절하게 타협해도 되고 뭐 길이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여기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김세형 선수는 여기 뭐 약간의 뒷막과 이쪽의 침투 이걸 다 보면서 지금 움직여야 돼요. 일단은 이곳을 젖혀가고 싶은데요. 끊어서 별게 없나요? 그래도 모양 자체는 흙도 많이 다시 또 노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는 박상진 선수도 안 될 것 같고요. 젖힐 때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겠네요.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두면 그때 단수 치면 별거 없고요. 이거는 백이 성공이고요. 쭉 별다를 게 없겠네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또 이쪽이 또 신경이 쓰여서 쉽지 않습니다. 참 백의 두텀이 무섭네요. 결국 한 점을 살릴 수는 어려운. 저쪽은 그냥 버린 건 아니에요. 저쪽 뒷맛을 좀 보고 있는 건데 박상진 선수가 뒷문을 걸어 잠그네요. 그러니까 지금 밀어간 수는 막아달라는 얘기였어요. 막아주면 이쪽으로 뚫고 나오면서 이쪽에 약점이 생기니까. 근데 박상진 선수는 이쪽을 틀어막으면서 네. 이쪽을 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쪽을 지켜서 이쪽에 또 한 점 보태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뚫린 곳에 실책을 만회하겠다는 거군요. 여기야 다시 뚫고 들어와도 이렇게 받으면 여전히 거의 수무집이 계속 나 있거든요. 근데 또 이쪽 백돌이 오면서 이쪽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돼 있지만 어쨌든 중앙에 수무집만 내면은 백이 지는 일은 없다라는 계산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박상진 선수 정말 쉽게 처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뭐 근데 김세ung 선수 입장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까지 틀어 막고 이제 또 여기도 다시 틀어 막히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늘어야 되죠. 그때 이쪽을 뭐 어느 쪽으로 손질을 할 겁니다. 그러면 25점이 났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아무리 끝내기를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바둑은. 백이 두터운 만큼 흙이 둘 수 있는 수들이 좀 한정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사실 여기 한 점 잡은 다음부터 흙이 두는 수 중에 집이 늘어난 수가 한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백의 견제에 모든 힘을 쏟고 있어요. 근데 백은 집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앙집을 어거지로 지킬 때 가장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내 집도 중앙집도 생기지만 상대 집도 견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이 생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둑은 전혀 늘어나지 않게 이미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냥 끊어서 다 당해줘도 된다는 거네요. 참 심플합니다. 저라면 기분 나빠서라도 한번 나가볼 텐데 그러게요. 이건 또 흙이 좀 이득을 본 거 아닌가요? 이득을 봤는데 뭐 이렇게 둬도 다시 끝내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선수를 잡았으니까 다시 먼저 끝내기를 하면 이 정도 손해는 뭐 금방 나오고 여기서 다시 끊으면 뭐 당장 또 2점이 떨어지죠. 참 담백하게 두네요. 이겼다고 승리를 확신한 순간부터는 쉽게만 둡니다. 네. 참 저걸 안 나갈 줄은 몰랐네요. 1국의 이 흐름은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이국 김노리 선수와 김효환 선수 대국도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지금 뭐 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장기전의 모양으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은 뭐 끊고 뒤죽박죽이네요. 아, 그런가요? 이 바둑이 끝나는 대로 그 이국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 이국도 심상치는 않은 상황인가요? 심상치 않은 것보다 일단 이 바둑보다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천천히. 네, 뭐 후반부에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바둑도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원래 바둑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 방심하면 크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상진 선수 초읽기 돌입했거든요. 아, 이제야 초읽기인가요? 끝는 수는 참 기분 좋아요. 단순히 끝내기로도 작지 않고요. 뭐 대략 6집짜리 끝내기라고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더 큰 것이 여기 또 끊는 뒷맛이 생겼죠. 지금 이곳을 둔 것은 이곳을 끊겠다. 살리면은 파고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뒀다가는 이건 위험해져요. 지금 끊는 수가 이쪽이 맛보기로 원하는 쪽이 다치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100이면 그냥 2점을 포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다시 또 눈목자 끝내기를 하면 되니까요. 선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이쪽을 막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일단 또 좀 찜찜하게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백집이 참 이제 많이 나네요. 집으로 새도 50집이 훌쩍 넘고요. 특집도 계속 비슷하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덤이 안 나옵니다. 덤이. 아, 차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2점 포기하고요. 박상진 선수의 생각은 제 눈에는 깔끔하게 보여서 보기 편하네요. 저는 딱 짚어주신 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의도하는 바가 명확해 보여서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수법 자체가 솔직하다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에 그냥 의도가 보일 정도로 담백하게 둡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무서울 때가 많아요. 꼬아서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꼬아서 온 건데 담백하게 둬도 이겼다라는 확신을 갖고 담백하게 두는 거기 때문에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더 답답할 것 같고요.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초반 전투의 패배가 이 바둑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 6, 7, 8, 9. 지금 찔러간 것도 어차피 중앙집이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잖아요. 대략 25집 가량 되는 집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우상 쪽에도 11집, 그러니까 우상과 우화가 20집이라고 계산하면 45집에 일단 50집에 확정 가고 그 다음에 흙이 하나 받아야 되니까 100이 이런 데 막은다면 한 50 서너 집 정도 날 텐데요. 흙집은 여기가 이걸 잡으면서 20집이 좀 넘게 났고요. 여기까지 30집이 조금 약합니다. 38, 뭐 40집 정도? 40집이 좀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이 세줘봐야 50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흙이 두면 그래도 한 5집은 붙겠죠? 그러면 55 정도인데 100이 찍어주면 50 서너 집. 결국 반면 승부 원저리에서 흙이 좀 더 좁혀가는 수준입니다. 뭐 이런 데 끝내기도 있고 뭐 좁혀가는 수는 있겠지만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그 차이가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런 형세네요. 계속해서 그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김세용 선수가 잘 못 뒀다기보다는 박상진 선수를 칭찬해 주는 게 맞겠네요. 박상진 선수가 이 후반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보지 못했던 초반 전투도 박상진 선수의 수익의 힘으로 이겨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바둑이 수성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앞서 나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데 참 빈틈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잘 두네요. 이렇게 되면은 5승을 하는 선수가 7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그리고 이제 박상진 선수가 셋, 넷, 이제 다섯, 2001년생이니까요. 일곱, 이제 여덟, 아홉, 최연소거든요. 바둑리거와 퓨처스리거 모두 합쳐서. 근데 이렇게 수준 높은 대국을 보여준다.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김세훈 선수 지금 승부수를 날렸어요. 이곳을 백이 지키면 안 되니까 이곳을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겠다.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쪽을 이으면은 이쪽 끊는 거와 이쪽 나가는 3점. 것이 여기로 흙이 나가면 석점이 잡히죠. 이렇게 잡히면 뭐 큰일 납니다. 박상희 선수 아마 그 손을 1초 만에 봤을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넘겨주면 되나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여기를 셋,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두고 여섯, 이쪽을 끝내기를 하면 다시 또 2점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본 것은 또 만회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쪽 대단한 수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만약 받아야 된다면 이걸 두고 이걸 끊어서 끊는 게 아니라 단수 치고 연결하면 뭐 2집밖에 안 났으니까요. 근데 여기 또 선수 끝내기를 배기했으니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남은 끝내기로는 쫓아가기 힘든 건가요? 판이 너무 좁혀져 있어요. 이 바둑 판이 너무 좁혀져 있고 하나, 언제 항복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바둑입니다. 다섯, 그러니까 앞서 김기용 선수와 정서준 선수의 대결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차이조차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 차이조차도 굉장히 비슷하고 흑백이 바뀌었다 뿐이지 SK 선수들이 킥스 선수들을 조금씩 밀어내서 승기를 잡는 것까지 과정이 일치합니다. 큰 흐름 자체도 비슷해요. 참 괴롭겠네요 오늘 킥스 선수들. 뭐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킥스 팀이 지금의 장고대국을 패하고 오늘 경기를 지게 된다면은 5위까지 내려가겠고요. 오히려 내려서는 것도 내려서는 거지만 이제 우승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6승 1패인 정관장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2게임 차 간격 정도에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패하게 되면 3게임 차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후반기는 역전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차이고 또 중간에 많은 팀들이 껴있잖아요. 네. 4승 팀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뭐 물가정보와 BGF 그리고 SK 앵크링까지 4승을 올라서게 되면 일단 어쨌든 중위권은 전쟁이 치열하겠네요. 4승과 3승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2위부터 7위까지 위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이 출발이 좀 좋지 못해서 포스코 캠텍이 하위권에 처지게 될 테고요. 그 정관장과 2팀 정도가 이렇게 최정상과 최하위에 있고 중간에서 서로 치열하게 버티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죠. 지금 박상진 선수가 재밌는 수를 뒀어요. 지금 여기를 하나 단수 쳐 또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세상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만약 이게 굴복이 된다면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후수로 별거 없는 자리를 두게 되죠. 그래 때렸는데 박성희 선수 이거 때려서 패하자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면은 패감이 없지 않느냐. 이 대형패에 패감이 없지 않느냐. 패를 지고 나면 중앙에 또 뚫리는 약점도 생기지만 뭐 지금 당장 이런데 패감들이 백이 많아 보이거든요. 흑의 패감은 자체 패감밖에 없습니다.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행할 것 그래도 같아요. 좀 모험 아닌가요? 모험이죠. 그래서 지금 손길이 안 가네요. 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냥 패를 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따내보면 이곳을 따내면요.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둘 때 다시 이것을 또 패로 괴롭히면요. 결국은 이걸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어지는 것 자체로 이미 큰 손해를 봤습니다. 노련하네요. 그것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형세가 좀 더 미세했다면 결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히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둘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선택한 건데요. 네. 이제 뭐 해소할 테면 해소해라. 끝내기 또 이쪽이 또 크니까 버티면 이것을 또 때려서 괴롭히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어쨌든 이곳이 오면은 또 뭐가 문제냐면 이쪽 끊는 수가 또 작동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거 한 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쪽에 또 선수예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우변을 또 손해를 봅니다. 지금 끊어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것을 잡으면서 이쪽의 지분 좀 확실히 늘긴 늘었습니다. 약간 괜한 짓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해놨어도 되거든요. 여기도 정리하겠다. 이렇게 두고 이어서 정리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하 정투가 이 바둑의 포인트였어요. 확실히 좌에서 피해가 초반의 전투요. 네, 좌하 전투가 끝까지 이 바둑을 흑 입장에서 올가매고 있고요. 그렇죠. 좌 전투가 사실은 이 중앙 쪽 백의 두 턴까지 다 연결이 된 진행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전투 이후로는 뭐 흑이 뭐 이럴달 힘을 쓸 기회조차 잘 안 주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박상진 선수의 마무리 실력도 돋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100집은 50집이 조금 넘는데 덤이 안 나와요. 도저히. 마지막 하나, 둘, 그냥 뭐 셋,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여기만 살려도 여섯, 안 될 것 같아요. 여덟. 오늘 참 킥스팀 선수들이 참 답답하게 그러니까 바둑 두면서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다섯. 프로기사로서 굉장히 답답한 패배 중에 하나인데요. 네, 힘을 쓸 곳을 써볼 곳이 없었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그렇죠. 뭐 지금 차이가 나니까 네. 뭐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기회가 한 번쯤은 오던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한 번쯤은 어렵지 않은 그런 순간 실제로 지난번에 김세용 선수가 그런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아, 위태용 선수와요. 네, 이제 화성 씨와의 대결에서 위태용 선수의 마지막 노림수에 걸려들면서 하나, 크게 역전패를 당했었는데요. 넷, 오늘은 참 김세용 선수가 열심히 버티는데 여섯, 기회가 찾아오질 않네요. 여덟, 아홉,
네, 우변을 지켜가고요. 단수 교환은 안 해놓는 게 나은가요? 어차피 나중에도 언제든지 선수니까 일부러 보류한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집으로는 패를 건드려서 약간 손해는 봤어요, 백이. 좌변, 이 좌상 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끝내기로 좋은가요? 항상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비마 달리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이쪽은 붙여서 끝내기 하는 게 보통이죠. 한 점을 잡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곳으로 단수를 쳤을 때 다시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데 좀 선수로 좀 당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붙일 때 손을 빼는 게 정수로 보여요. 아, 손을 빼면은 뭐 이쪽 제쳐서 잡으러 가는 건 살아있고요. 그냥 손을 빼고 살아있고 정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흙 5집 정도로요. 흙이 다른 데서 떠고 가정하고 찝고 빠질 때 살아있고 이것을 꼬부렸을 때 뭐 막으면 수가 나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지켜둬야 됩니다. 이렇게 5집 붙이는 순간 여기는 5집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이은 것도 나중에 끝내기 할 때 뭐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생겼어요.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찌르는 수가 안 됩니다. 끊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나중에 이곳을 넘는 끝내기도 좀 생겼죠. 뭐 아주 큰 자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뭐 끝내기가 얼추 끝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또 위쪽에는 백이 또 붙이는 수가 있어요. 차단하면 이쪽으로 늘어도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또 깨지는 게 남아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김세동 하나, 선수가 이 형세에 대해서 표정에 잘 안 드러나는 선수라고 하지만 여섯, 지금은 이 손길과 아홉, 이 표정 분위기가 좀 지금 형세에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침울해 보이죠? 좀 침울한 느낌이긴 한데 또 한번 계산을 좀 더 해볼까요? 이곳이 백이 두고요. 이곳을 이거 이쪽을 해야겠죠. 바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12집이 났습니다. 요거 한 집까지요. 15집, 20집, 25, 26집, 28집. 그리고 여기가 원래 백이 한번 먼저 떨인 자리이기 때문에 서른하나, 33집, 43집, 48집. 그리고 이곳이 백이 마지막에 끝내기가 이곳에 가기 때문에 53집 정도 납니다. 반면에 백은 4, 7, 11, 23집, 32집, 36, 42집, 그래서 51집 정도. 그러니까 반면 흙이 2집 앞선 상태에서 마지막 끝내기를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네. 이 정도로는 네, 덤이 힘든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을 바로 막지 않는 게 조금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네, 변함이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백승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일자가 좀 더 낫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비마를 달리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굳이 밀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로 날짜를 뒀고요. 흙이 이곳으로 붙이는 게 된다면 차이가 더 줄어들까요? 뭐 당장 쉽게 패가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 뭐 불리한 입장에서 패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셋, 수는 나는 건 확실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괴롭겠네요, 김세웅 선수가. 잘 두고 있는데 기회가 참 안 옵니다. 둘, 셋, 예, 결국은 박상진 선수의 계산 아래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덟, 아홉, 그래도 네. 부츠는 끝내기도 아프죠. 이것으로 우상은 5칩밖에 나지가 좌상은 5칩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흑이 손을 뺄 수는 있고요. 김세동 선수 약간은 담백한 스타일인데 오늘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는 느낌입니다. 쉽게 돌을 하나, 놓지 못하네요. 승부는 아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아, 변화될 곳이 또 있나요? 제가 4집, 6집, 12집, 24집, 27집, 28집. 아니요, 별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약간 뭐 덤에 걸리는 차이가 조금은 더 미세해질 수는 있는데 일단 흑돌 차례이기 때문에 흑이 먼저 끝내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런 곳들도 다 선수여서 뭐 손을 빼면은 죽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을 둔다고 해서 흑이 이걸 살지만 여기 7집이 늘어났지만 여기도 100이 뭐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흑한테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도 지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젖혀있는 끝내기가 제법 크거든요. 왜냐면 100이 선수로 빠지는 게 선수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네. 100이 반대로 이곳을 둔다면 이쪽은 더 이상 뒷맛도 없고요. 추후에 여기 찝는 수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기를 찝으면은 일곱, 이렇게 넘어가는 끝내기가 생기거든요. 큰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리인데 그리고 100이 이쪽을 끝내기라면은 네, 이 바둑의 승부는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킥스 팀은 이 대국이 아직 결과가 난 건 아니지만 1대2로 지나 0대3으로 지나 5위가 되거든요. 순위가요. 네, SK 앵크린 팀은 2대1로 이기면은 4위, 3대0으로 이기면은 BGF 팀과 공동 3위가 됩니다. 넷, 굉장히 순위가 많이 걸려 있네요. 네, 여덟, 아홉, 만약에 SK 앵크린 팀이 7라운드 4경기를 패했다면은 6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중위권 팀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다닥다닥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순위표예요. 네. 거기를 한 점 잡은 것은 큰 자리는 아닌데 두터운 자리예요. 한 2집에 이제 중앙에 뒷맛 정도 걸려 있으니까 3집 정도 되겠네요. 그냥 그걸 둬도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박상진 선수 초읽기에 몰렸지만 초읽기에 몰린 느낌이 들었나요? 계속 손이 빨리 나오죠? 초를 읽은 적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진 선수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네. 셋, 근데 그 사이 이국이 여섯, 이 곡이 왜요? 여덟, 아홉, 김영환 선수가
크게 대마를 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뭐 이 바둑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거든요. 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국 정말 궁금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국이랑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예, 지금- 상황인가요? 오, 당연히 이국이 좀 장기전으로 네, 가지 않을까 그럴 줄 했는데. 알았는데 마지막 저희 곧 하나, 오히려 일국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6, 7, 8, 9. 자, 현재 이국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와 김형한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고요. 자, 박상진 선수와 김세동 선수의 대국은 여전히 그 차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의 손길에서 지금의 형세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SK 앵크링과 킥스팀의 7라운드 4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7라운드 4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SK 앵크링과 킥스팀의 1국 장고대국과 2국 장고대국 함께 하시죠. 지금 이국부터 봐야겠죠? 네, 왼쪽이죠. 지금 이국 김영환 선수가 6일을 찔렀거든요. 지금 이 대마가 연결하려면 6일 둬야 되거든요. 근데 6일 치받으면 이쪽도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충이. 그 다음에 되나요? 6일 그냥 드러내면 양쪽이 맞복입니다. 아, 지금 김영환 선수의 대마 사냥이 성공을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서는 집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안쪽은 안 되고 뭐 바꿔치기를 하려면 이런 식의 수상장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여긴 다 하나. 선수니까요. 둘, 셋, 넷, 다섯, 풀백이 있고요. 일곱.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백은 다수수, 흑은 내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잡히나요? 김영환 선수가 손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도 보기 드문 장면이네요. 김영환 선수는 좀 더 침착하게 두나요? 지난번 화성시와 대국을 보셨잖아요. 네. 조인선 선수와 대국을 참 끈질기고 오래 차분. 봤었죠. 네, 오래 봤었죠. 일단 그 말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판이 동시에 끝날 것 같아요. 그 일단 정도인가요? 박상진 선수가 승리를 거의 확정짓고 마무리가 다 왔고요. 네. 그 타이밍에 김영환 선수도 승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마지막 지금 박상진 선수의 대국 같은 경우에는 박상진 선수가 넷, 안전운행을 하면서 집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덟, 흑이 덤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누리 선수 돌을 네. 먼저 거두네요. 먼저 2국이 끝나게 됐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대국은 거의 결과만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어서요. 어떤 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짚는 게 대마 사냥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마를 잡으러 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제 김영환 선수가 묻는데요. 살아두었다면은 좀 더 긴 바둑이 됐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미세한 승부 됐을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킥스팀 선수들의 두 판이 더 아까워지겠네요. 김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오늘 저희가 메인을 중계했던 두 판 모두 이제 키스팀 선수들의 패배를 거의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보지 못했던 김영환 선수가 오히려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선수는 2012년도 락스타 리그에서 각각 1승 1패씩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요. 참 오래간만에 이 매치업이었습니다. 참 인연이 깊은 매치네요. 네. 두 선수의 세 번째 만남에서는 김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7라운드 4경기 김영환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전반기를 3승 4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현준 선수와 이승준 선수에 이어 김누리 선수를 잡게 됐고요. 7라운드 4경기 양 팀의 승부를 1대1로 만들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김누리 선수가 좀 많이 아쉬운 장면이 있었나 봐요. 적어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 쭉 본 건 아닌데 네. 잠깐 볼 때마다 서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좀 아쉬움이 남는 패배로 느껴지네요. 이제 마지막 대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와 킥스팀의 김세동 선수의 경기. 생각보다 이 국이 빨리 끝나면서 결정국이 됐는데요. 이제 뭐 끝내기도 거의 다 마무리됐고 개가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가도 곧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뭐 때로는 본인의 패배가 확실해지면 항복을 선언하는 기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바둑리그에서 박정환 선수가 박하민 선수한테 반지 패배였는데 이제 항복을 선언을 했었죠. 반집이면은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쯤 되면은 같은 의미죠. 뭐 눈으로 보나 안 보나 그렇죠. 똑같은 의미죠. 저는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이제 박정환 선수급 되면 그렇죠. 전에는 그게 좀 멋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자신의 개가에 확신을 근데 갖고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흉내를 내본 기억도 있는데 다음에 이제는 방송 못하겠어요. 빼곡에서 보여주세요. 이제는 제 개가를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못 믿어서 개가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던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2국이 끝나느라 저희가 잠시 수순을 놓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가를 해볼까요?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계산을 했는데 네. 끝내기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계속 세 집 반, 네 집 반, 아니면 혹은 두 집 반? 하여튼 덤에 걸린 것은 변함이 없고요. 두 선수도 조금 전보다는 손이 빨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흑집이 이곳이 4집, 7집, 18집, 24집, 26집, 31집, 32집, 42집, 48집, 55 정도, 29, 30, 55집 정도고요. 네. 25, 29, 35, 44, 13, 53집. 근데 지금 흑이 한 집 뒀기 때문에 3집 반. 네, 최소한 3집 반은 100이 이겼네요. 그래도 흑이 많이 쫓아왔네요. 흑이 100이 그 정도 쫓아오게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쉽게 정리하면서 그 정도 차이로 좀
유도를 했고요. 지금 끝내기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요. 그리고 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 반패를 백이 이기면 네 집반으로 보이고요. 뭐 굳이 패를 이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세 집반 정도로 보이는데 네. 56대 53 정도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흑 백의 승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유리 선수의 대국을 오랫동안 보게 된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김유리 선수가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루키리그의 BNBK 팀 감독을 맡게 됐더라고요. 정말 어린 감독이네요. 그렇죠. 네, 이 김누리 선수가 94년생이니까 이제 25밖에 안 되는데 네. 루키리그 자체가 참가 선수 자체가 좀 어리다 보니까 17살 이하 선수만 참가가 가능하죠? 네, 뭐 그렇게 어린 선수들 참가하다 보니까 24살 감독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요. 그러네요. 선수와는 좀 차이가 나니까요. 네. 저도 네, 뭐 감독이란 그 저는 이름이 항상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뭐 연락이 와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 PR의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언젠가 네, 저의 꿈 같은 존재죠. 이제 어떤 것든 감독을 맡아보고 싶은 욕심은 늘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보다 아직은 제가 뭐 어린 편이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다큐로 받는 경향이 있어갖고 농담으로 하셨을 텐데 좀 다큐로 받아서 조금 놀라셨죠? 아, 또 안영준 프로가 워낙 그 관찰력도 좋고 통계 같은 걸 잘 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다음에 꼭 감독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봐도 다시 돌아오면 여기도 네. 이거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눈에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 집을 백이 벌었죠. 이곳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네. 네 집반일 것 같은데요. 중앙 쪽은 백이 한 번 더 가해수를 해야 되는 곳이죠. 네, 하나 받아야죠. 그곳을 바로 오죠. 네, 이제는 집과는 영향이 없는 곳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공배를 배웠으니 네 집반이 맞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제가 열심히 개가를 했어요. 이러다 개가가 느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둘 때는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진 않는데 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남의 대국을 보다 보니까 그런가요? 일단 여러 판을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판을 봐야 되니까. 일단 아직은 35집과 33집 흑이 반면으로 2집을 남겼습니다. 총 4집 반으로 박상진 선수가 승리 결정이 됐네요. 네. 결국 그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초반을 짚죠. 그러니까 자아가 이 바둑의 승부였던 거예요. 승부처가 조금 일찍 나왔었는데요. 좌쪽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박상진 선수가 흐름을 한 번도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가 7라운드 4경기 1곡을 가져갑니다. 전반기 5승 2패로 공동 1위로 올라섰고요. 현재 5승 2패를 거둔 선수는 7명이 됐습니다. 올해
승원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끝까지 이러다 7명이 다 그러진 않겠죠? 올라가면 어떡하죠? 네, SK 앵크린과 킥스 팀의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SK 앵크린이 2대1로 승리를 거둬갔는데 SK 앵크린이 5위에서 4위, 킥스 팀은 4위에서 5위로 두 팀이 자리만 바꾸게 됐어요. 네, 중위권 전에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약간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네.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전반기를 50% 이상으로 맞춘 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의 시작이라는 8라운드 4경기는 현재 3위의 BGF팀과 5위의 SK 앵크린입니다. SK 앵크린 팀의 경기를 또 한번 보게 됐는데요. 네, SK 앵크린 오늘 박상진 선수와 김기용 선수가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누리 선수만 살아난다면은 네. 더더욱 좋은 팀이 될 것 같고요. 또 BGF 팀도 뭐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은 중위권 팀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승부들이 펼쳐질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